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남천 삼익빛이 부산의 재건축 대장지죠. 대장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재건축 단지입니다. 최근에 이게 어떻게 돼가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저한테 많았습니다. 많아서 제가 한번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제목은 달아놨습니다만은 이게 대박이냐? 평당 1억 정도 갈 정도로 아니면 그냥 지지부진해가지고 쪽박을 차고 나오느냐.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느냐. 그런 의문을 좀 많이 가지고 오셔서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삼익비치는 사실은 그동안에 올 초에 들어와서 분담금 평당 4,500 조합, 일반인 4,900 그렇게 4,9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논란을 불어일으켰죠. 아니 분담금을 그렇게 비싸가지고 84평방미터 국민평형은 거의 7억 가까이 추가 돈을 더 내야 된다. 그래서 말이 많았는데 완전히 난리락이다 이랬는데 지금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 뒤에 이 건설사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최초에는 일신건설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근원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다시 5일 만에 ANU라는 건설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되는가 할 정도로 의문이 많았는데 지금은 ANU가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되고 해가지고 조금 안정이 되었습니다. 안정이 됐는데 그런 어떤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분담금이 지금 7억인데 더 조정이 될 수 있겠느냐. 설계가 조금 바뀌고 변경이 되고 뭔가 좀 달라지면 공사비가 더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공사비 관계. 지금 전체적으로 좀 자재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남천 삼익의 공사비도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세 개를 중점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건설사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 분쟁으로 상당히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 권한이 제기하고 일신설계가 제기한 그 소송도 가처분 신청들이 지난 18일 날 전부 다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돼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4월 18일 날 기각이 됐는데 이게 왜냐하면 가처분이란 거는 본안 소송을 끝낼 때까지 모든 법률 일반 행위를 행정 법률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재건축 공사는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되는데 이게 사실은 전부 다 해소된 거죠. 그 과정을 보면 일신설계 계약을 해지를 하고 새로 투표를 했는데 총회에서 권은이 727표, ANU가 694표 이렇게 1등, 2등을 했는데 그 뒤에 이 권은이 직원수를 허위로 기재했다 이래가지고 컨소시엄 금기 규정을 위반했다 이래서 다시 취소가 되고 그 이위협체인 ANU가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게 일신하고 권한이 소송을 냈는데 가처분이 다 기각이 되고 일신에서 하는 본안 소송만 남아있는 형상입니다. 그건 또 하면 되죠. 하면 되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해소가 됐다.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가 나오는 게 분담금 문제입니다. 분담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월 달에 했던 분담금이 평당, 삼익비치는 평당 4,500만원. 그리고 국민평형은 분담금이 거의 7억 원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일반 분담금, 일반 분양은 별로 크게 없지만은 4,900만원입니다. 이건 사실은 쇼킹했죠. 우리 부산 전체의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1,900만원 되는데 이건 4,000 쉽게 넘어가 버리니까 상당히 좀 많은 쇼크를 주면서 서울보다 더 높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또 보면 여러 조건으로 보면 또 그렇게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조합이 공사비, 금융비용, 물가 인상 이렇게 추산하는 금액인데 사실은 이게 최근에 이 정비업체 그리고 ANU로 설계사가 바뀌면서 조금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고 제가 한번 봤는데 이 부분은 지난 총회 할 때
건설사를 새로 선정할 때, 총회할 때 정비업체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한번 제가 보면 예전에 일신 설계사의 전용률은 68%였습니다. 그래가지고 34평이 같은 전용 면적으로 분양 신청할 경우에는 39평을 선택했고 분담금이 한 7억 정도 나왔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ANU가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나오는 전용률을 보면 74%가 나왔습니다. 74%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래 되면 34평이 같은 전용률을 사용할 시 34평을 선택해도 같은 실내 면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담금이 한 5억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당히 7억에서 5억이면 뭐 상당히 많이 빠지는 거죠. 엄청나게 빠지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분담금은 얼마 전에 이제 금리가 참 한참 높았었죠. 연초에 6.5%를 계산했는데 그게 이제 현재 금리가 이제 한 4% 정도 되고 지금 계속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되고 있죠. 동결이 되고 미국 금리도 좀 이제 안정되는 추세인데 3.5%, 3% 정도 이제로 안정이 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분담금이 처음 예상한 것보다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더 절감되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평을 기준으로 하면 분담금이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정비업체하고 ANU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합에서도 그렇게 좀 조합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상당히 이건 좋은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설계가 회사가 변경됨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신호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이제 공사비 문제입니다. 삼익비치가 이제 2016년도 계약할 때는 계약금이 얼마죠? 이게 559만 원. 네. 9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559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평당 559만 원에 1조 4천억이었던 그런 공사비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한 5년도 더 지났죠. 더 지나니까 보니까 지금 부산 전역에 지금 공사비 인상이 난립니다. 지금 가까이 대연 3지구도 평당 400만 원대에서 계약했던 게 200만 원에서 600만 원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촉진 2지구는 무려 9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평당 1000만 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이엔드입니다. 두 개 다 하이엔드 브랜드, 뭐라 그럽니까? 공법을 도입하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삼익도, 어쨌든 간에, 이 559만 원보다는 엄청 높아지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제가 볼 때도 그건 뭐 맞다고 보고, 조합이나 다른 설계사에서도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건 시세를 반영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평당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 삼익 같은 경우 평당 1,000원 쉽게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30% 가까이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어서 건설해서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합과 이제 설계 회사와 그리고 이제 시공사 간의 어떤 협의로 결정이 되겠죠. 되지만 어쨌든 공사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분담금은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조합의 내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평 문제, 각 세대별의 아파트 감정평가액들이 서로 조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시끄러웠는데, 그건 뭐 선구청에서도 감평을 관여를 했고, 또 자체에서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불만이 있더라도 어쨌든 뭐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삼익비치는 분담금 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건 많이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그건 또 안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사비 문제는 또 추후 이제 선정을 해서 또 반영을 하면 될 거다 생각이 있답니다. 국민평균 같은 경우 지금 얼마입니까? 7억 가까이 되던 게 4억 가까이 떨어지니까 공사비 좀 올라가도 크게 뭐 문제가 없다.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해서 뭔가 조금 이제 삼익비치도 좀 서광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ANU라는 이 설계 회사, 제가 지난 5월 19일 설명회를 했는데,
그 설명한 내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설명회를 했는데 사실은 이 설명회가 ANU에서 이렇게 짓겠다 했는데 그 제 내용을 쭉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게 전 세대에 100% 조망이 가능하도록 짓겠다. 일신 설계사 할 때는 앞뒤로 이제 배치가 되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이 변경 후에는 전 세대 100% 조망이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한 게 큰 장점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ANU에서는. 제가 볼 때 그건 뭐 조합원들의 어떤 그런 니즈를, 요구를 충분히 수용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5개 타입이죠. 25, 34, 44, 51, 65, 71개 5개 타입. 6개 타입이군요. 3120세대 전 세대가 조망권을 확보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제일 앞에는 50, 60평형 되고, 나머지도 이제 확보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대해서 이제 설계에서, 설명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 보이도록 해면 좋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더구나 저 동간 거리가 또 이게 33m였는데, 이제 43m로 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수가 이제 8개 동으로 줄면서 이제 이격거리가 늘어났죠. 늘어나니까 43m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어졌죠. 넓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전용률이 상당히 아파트 전용률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져가지고, 74%의 전용률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면적이 상당히 많이 제공이 된다. 전 세대의 포켓 발코니, 그 다음에 저층부 돌출 발코니, 뭐 제가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층부 이하는 발코니, 돌출 발코니를 설치하고, 저층부 20층 이하는, 그 다음에 이제 상층부는 돌출 발코니가 위험하니까 설치하지 못합니다. 못하니까 이제 포켓 발코니를 설치해서 이제 좀 특화된 공간으로 제공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건 뭐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삼익 빛의 층고 높이가 또 많이 높아졌습니다. 전용률이 74% 됨으로 해서 높이가 2.65m입니다. 보통 한 2.5m 뭐 안팎으로 가는데 2.65m니까 상당히 높은 층고죠. 층고고 다른 주상복합에 비해서도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 브릿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과 동을 잇는 그 브릿지. 거기에 이제 2개를 만들어가지고 스카이층에 뭐 각종 커뮤니티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위험하다. 위험하기 때문에 뭐 제외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외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물론 일부 반발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게 위험하고 공사비가 또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없애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뭐 다른 아파트, 그 상층부에 다른 시설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이, ANU에서는 상당히 좀 뭐 일반 뭐 호텔 같이 그렇게 시설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ANU라는 설계사가 어딘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강남 고가 아파트를 설계한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근원이라는 설계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온 분들입니다. 나와가지고 따로 하나 ANU를 만들었는데 주로 서울에서도 공사 설계를 많이 했죠. 해가지고 서울에서 하이엔드 아파트를 위주로 해가지고 뭐 반포 아크로 리버 파크, 나인원 한남, 원베일리 뭐 상당히 고가 아파트들이죠. 그걸 설계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하우를 그대로 이 남천 삼익 비치에 그랑자에 그대로 적용을 시켰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세대별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은 뭐 집안에서 바로 처리하게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주거리 또 편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의 지하에 이제 개인 창고를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차 대수가 참 중요한데, 주차 대수는 2.0대입니다. 세대당. 그 세대당 2대고, 이게 상당히 좀 뭐라 그럽니까? 또 요즘은 차가 크지 않습니까? SUV가 많고 해서 광폭으로 그냥 해서 2대씩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상당히 좀 바람직한 내용으로 쭉 설명회를 했고, 물론 뭐 이게 뭐 설명회대로 다 되면 좋겠죠. 좋은데 또 실제로 또 시행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액이 분담금은 그렇게 주는데 분양가가 과연 얼마나 이 공사비를 감안해 가지고 책정이 돼서
조합원들에게 이제 통보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담금을 금리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70%로 74%로 이제 그게 변경이 되면 상당히 뭐 전용률도 높아지면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삼익비치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은 지금으로서는 크게 뭐 나쁘진 않다. 단지 이제 너무 비싸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낮은, 적은 평수의 어떤 주민조합원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후방에 배치가 되든지 뒷면에 배치에 대해서 비교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 2030년 이전에 월드 엑스포 이전에 오픈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앞으로 금리 관계 그리고 이 분담금은 전부 다 이 가정입니다. 금리가 내려갔을 때 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또 구청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계속 허가를 더 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 관리 계획들을 제대로 잘 수행하면 상당히 삼익비치는 좀 명품으로 될 가능성도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쪽박이냐 대박이냐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식으로만 쭉 나간다 그러면 대박 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대신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가 조금 부산 전체에서는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가질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부분들이 모든 부산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태어나서 우리 부산의 자긍심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되도록 그렇게 건축되고 또 분양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